자, 오늘은 호모 마초쿠스의 한 부분을 통해 근대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성을 어떻게 뿌리부터 뒤흔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20세기에 벌어진 그 숱한 전쟁들 있잖아요. 그 전쟁들이 과연 남자다움이라는 생각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네.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근대 국가가 등장하고 전쟁이 산업화되면서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형의 남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개인의 성공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를 바치는 것, 바로 그 헌신과 희생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마치 고대의 전사처럼 강한 신체와 용맹함이 다시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내 몸 바쳐 나라 지킨다. 이 한 문장이요. 그 시대 남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명예로운 삶의 목표, 인생의 지향점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국가는 대체 어떻게 군인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가 남성들에게 군대에 오라는 의무를 주는 대신에 영웅이라는 아주 멋진 칭호를 준 거죠. 뭐랄까, 국가와 개인 간의 새로운 계약 같은 게 맺어진 셈이에요. 바로 이 과정에서 군사적 남성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국가와 내 옆의 동료를 위해서 용맹하고 강인하고 또 명령에 복종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남성성을 말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용맹해야 하고 규율을 지켜야 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심지어 감정까지 억제해야 하죠.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20세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군인 그리고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가의 부름에 응해서 군복을 입으면 사회적으로 저 사람은 진정한 남자구나 하고 인정받는 아주 명확한 공식이 생긴 거예요. 군복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상징이 된 거죠. 하지만 이 화려한 영웅이라는 이름 뒤에는요, 사실 엄청나게 큰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영웅의 두 얼굴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애국심 넘치고 용맹한 영웅이지만 그 속은 전쟁 트라우마와 억눌린 감정, 심리적인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엄청난 모순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당시 사회는 이런 고통을 거의 외면했다는 겁니다.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이런 강박 속에서 그 모든 걸 혼자서 묵묵히 감당해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럼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군인의 역할이 그냥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할로 바뀌게 되죠. 전쟁터의 영웅이 이제는 평화의 시대에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건의 영웅으로 변신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군대에서 배운 강한 정신력, 규율, 조직에 대한 헌신 같은 것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엄청난 강점이 된 거죠. 이런 경험 덕분에 퇴역 군인들은 사회와 경제를 다시 세우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가 만들어낸 강력한 남자다움의 이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그 유산을 한번 살펴보죠.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이 전쟁의 시대에 만들어진 군사적 남성성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남성들에게 기대하는 용기라던가 희생정신, 책임감 같은 것들의 원형, 즉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바로 그 시대의 영웅들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그 고통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강하다는 건 뭘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남성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책임감이라는 것, 그 뿌리는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요?